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그 6주차 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좀 슬라이드가 띄워놓은 게 이상하죠? 예, 원래는 이제 4장 CVP 분석의 그 뒷부분을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아마 거의 모든 학생들이 뭐 저랑 같이 통화를 했을 거예요. 이 회계학 과목은 거의 다 저랑 통화를 했어요. 연락이 안 되는, 제가 전화는 다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그 몇몇 학생 말고는 통화를 다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통화 목적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 통화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 그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또 뭐 어려운 부분은 뭐 없는지, 질문할 건 없는지, 이런 것 때문에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질문할 게 있거나 이러면 서슴지 말고 저한테 그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뭐 알려준 학생들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아무래도 뭐 교수님한테 연락하기가 그렇게 뭐 쉽진 않고, 또 이렇게 그 질문을 하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뭐 안 하게 되죠. 저희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많은 질문이 안 들어왔는데, 제가 질문이 들어오고 또 질문이 들어온 학생들과 또 아울러서 제가 통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했는데, 여기 저희 과 이제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 과 학생들도 대부분 2학년들이 많고 대다수고, 뭐 공공인지학부 학생도 있고, 또 지리학과 학생도 있고, 또 의료학과 학생도 있고, 뭐 다들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금 뭐 회계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었어요. 대부분. 뭐 물론 이제 두 번째는 그 무역회계 기초 말고, 또 아니면 경영학과라든지 이런 데 가서 회계학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조금은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은 했지만, 그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뭐 외국인 학생들도 있었고, 특히 이제 외국인 학생 중에 뭐 좀 통화가 안 되고 그런 학생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 제가 하여튼 이런 학생들도 대부분 제가 전화를 또 해보려고 하고요. 일부 학생 거의 다 90% 정도는 통화가 됐는데, 일부 안 된 학생에 대해서는 또 전화를 하려고 하고, 또 그 학생들은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통화를 못한 것 같다 그러면은 제 전화번호 010-2532-3388 여러 번 가르쳐 줬으니까 글로 뭐 문자나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전화하면 안 돼요. 지금은 제가 그 수업, 전화보다는 뭐 이렇게 지금은 어차피 전화가 이게 나중에 올라와서 수업하다 말고 하지 말고, 수업은 잘 듣고 나서 저한테 문자라든지 뭐 카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면 통화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랑 소통을 한 결과 보니까 학생들의 의견이 조금 뭐 1, 2장이야 개념적인 것이었고, 뭐 3장서부터 조금 이제 뭐 약간 내용들이 좀 처음 접하는 것들이 나오고, 뭐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약간 좀 까다로웠다, 이런 의견을 주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이라든지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아마 뭐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3장에서 일부분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 위주로 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뭐 이제 그러고선 4장으로 넘어가면은 4장에 대해서도 그 앞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는데 뭐 처음 접하다 보니까 또
처음에 그걸 못하면은 조금 앞으로 계속 어려워지고 흥미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3장에서 원가라는 데서 그래서 원가라는 것은 하여튼 소비 또는 포기하는 자원을 화폐 가치로 특정한 것이다. 그래서 원자재를 사면은 그 돈이 들어갔죠. 임금이라든지 노동력을 고용을 하면은 임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형태로 돈이 들어가죠. 설비를 하면 우리 설비 투자라고 그러지만 그거를 공장 설비라든지 뭐 우리 자동차를 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지게차를 산다든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언가 만들기 위해서 또는 무언가 판매하기 위해서 소비 또는 포기하는 자원을 화폐 가치로 측정한 것, 요거를 우리가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원가를 계산할 때는 이게 개별 제품에 대한 거냐, 어떤 부서의 원가냐, 공장의 원가냐, 회사 전체의 원가냐가 다르다. 뭐 개별 제품을 하나하나 조립하고 있는 인건비라고 그러면은 개별 제품에 부과되겠지만 어떤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을 관할하고 있는 부서라고 그러면 또 부서가 되겠고, 공장이라고 하면 공장 전체가 되겠고, 회사 전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러면은 뭐라고 했어요?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서부터 모바일서부터 뭐 테레비 가전서부터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거기서의 CEO 전체 CEO의 예를 들어서 급여는 회사 전체 그러니까 모든 것들 다 포괄하겠죠. 그래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대상을 잘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거죠. 뭐 원가는 목적에 따라 different cost for different purpose. 그래서 목적이 다르면 우리가 원가를 계산하는 그것도 다르다. different cost for different purposes.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재무보고 목적을 위한 경우에서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얼마나 수익성을 가져오느냐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이라든지 제조라든지 판매, 고객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뭐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만을 포함해서 재무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용도에 따라 뭐 이런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알게 되고, 목적이 뭐냐에 따라 원가도 달라진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원가를 결정하는 동인이라고 그러면 뭐 코스트 드라이버, 원가를 결정하는 게 뭐냐,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가 있냐, 코스트 드라이버가 뭐냐, 뭐 생산량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또 생산한 것뿐만 아니라 판매량이 얼마, 생산했다고 다 판매되는 게 아니죠. 판매량이 얼마, 또 작업 시간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또 원가가 달라지죠. 또 기계 시간을 얼마나 가동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또 생산 묶음을 몇 개를 한 단위로 묶었나, 또 주문할 때 주문 횟수에 따라서 그 배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그 원가 형태를 보면은 생산량이라든지 근로자의 작업 시간이라든지 기계의 가동 시간 같은 것들이, 이런 활동량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원가 함수라는 것은 결국은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활동 A의 활동량 QA,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활동 A의 활동량, 이렇게 얘기를 해서 cost는 function of QA 원가에 미치는 특정 활동의 활동량, 이런 함수 형태로 코스트 펑션이 나타난다라고 했고요. 뭐 요런 연습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것까지 다시 제가 설명을 하기는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example 3-1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연습 문제는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원가 중에서 활동량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를 변동원가라고 하고, 다음에 고정원가는 활동량과 무관하게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걸 혼합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생수를 많이 먹잖아요. 제 지금 책상 위에도 생수가 있는데, 생수를 먹을 때 보면은 생수에 들어가는 원가가 뭐뭐가 있겠어요? 뭐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이 물이 있겠죠. 일단 물을, 예? 물을 이제 뭐 어디서 지하수라든지 뭘 통해서 정화장을 거쳐서 한다면은 그 물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플라스틱 병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용기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앞에 붙이는 뭐가 있겠어요? 라벨이라고 그럴까? 미네랄 워터. 그래가지고 저는 지리산, 이래가지고 지리산 100% 퓨어 워터. 이래가지고 미네랄 워터. 그래서 이제 아마 경남 산청군에서 나온 이런 걸 먹는데, 제가 이 물을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근처 노브랜드에서 사서 먹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 플라스틱 보틀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그런 라벨 같은 거는 뭐죠?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수 한 병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죠. 이런 것들은 계속 수가 늘어나면 계속 같이 늘어나겠죠. 이런 걸 변동원가라고 한다 이거죠. 활동량이 증가합니다. 괜히 이게 여러분들 좀 글로 써놓으니까 활동량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어떻게 보면 활동량이 아니라 생산량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생산량. 네? 근데 이제 서비스 산업 같은 데서는 그 생산량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생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활동량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고정원가라는 건 이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뭐예요? 공장도 만들고, 그죠? 공장도 만들고, 또 이거를 생산하는 기계도 만들고, 그죠? 그리고 또 이런저런 또 다른 것들, 설비도 만들고, 또 이걸 운송하는 데 들어가는 자동차도 구매를 하고, 이런 비용들은 활동을 하던 안 하던, 물을 생산을 하던, 생수를 생산을 하던 안 하던 들어가는 비용이, 이미 투자한 비용, 이런 거를 고정원가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변동원가랑 고정원가고, 근데 대부분의 원가에는 이 두 가지의 성격이 합쳐진 마지막에 믹스드 코스트, CM, 혼합원가. CM은 CV, variable cost 플러스 fixed cost는 VC, variable cost 곱하기 QA, 생산량이겠죠? 플러스 FC, 이런 식의 형태가 된다. 이것은 결국 변동원가 CV는 VC 곱하기 QA, CF, 고정원가 CF는 FC. 이거에 왼쪽 좌변은 좌변끼리 더해주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혹시 헷갈렸더라도 이제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있는데, 잠깐 행태별 분류만 보면, 부품, 어떤 제품을 컴퓨터를 주문받고 이제 조립하는 건데, 부품은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이 일정하게 하나 생산할 때마다 정해져 있죠. 그런 재료 원가는 변동원가다. 근데 급여를 우리가 노무원가라고 하는데, 노무원가는 어때요? 고정비적인 성격이 있는 것도 있고, 그죠? 또 생산을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컴퓨터 대당 일정 금액의 수당으로 이루어지는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 월급이라는 건 항상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일을
하던 안 하던 생산량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주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생산량에 따라서 수당을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임차료라는 것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어때요? 생산을 하기 위해서 뭐 임대를 했다든지 뭐 이런 거니까 이건 고정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 택시 같은 거 자주 타보면은 그 개인 택시 말고 회사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원가가 임금이 일정의 기본급을 주고 그 추가적으로 일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가져가는 뭐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혼합원가, 믹스드 코스트 원가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일반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뭐 고정원가는 조업도와 무관하게 총원가가 일정하며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이거는 뭐 그냥 말로 써놓으니까 복잡한데 그 이해하기 힘든데, 하여튼 고정원가는 정해진 원가고, 그러죠? 일정하고, 그죠? 그래서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한다. 단위당 원가는 그럴 거 아니에요.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증가한대. 그렇지만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뭐 당연히 단위에 들어가는 부품 가격은 일정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조업도와 변동원가, 고정원가 요 관계는 다음 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난주에도 했던 CVP 분석에서도 기초가 됩니다. CVP 분석에서도 기초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때도 기초가 되니까 잘 이해를 해서 그거 하여튼 변동원가는 하여튼 일정하게 하나의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여러분 풀빵을 생산한다 그러면은 풀빵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게 뭐 있겠어요? 뭐 밀가루랑 기름이랑 뭐 팥이랑 이런 게 들어가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변동원가고, 풀빵을 만드는 기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고정원가다. 왜요? 생산 안 한다고 해도 기계는 이미 사서 들어갔죠. 그 풀빵 매장이라든지 그런 건 그렇다. 할게요. 그래서 고정원가는 이렇게 일정 조립 수량과 관계없이 일정한데, 변동원가는 비례적으로 드러나고, 총원가는 이거 두 개를 합친 거다. 그래서 생산량을 나누면은 아래와 같이 된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회원가라든지 것은 특정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다른 대안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포기하는 이익 중 최대 이익을 기회원가라고 한다. 그런 거죠. 우리가 A랑 B를 두 가지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데, A를 생산하기로 결정하면 B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B가 가져다주는 최대 이익,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최대 이익, 그거를 기회원가, opportunity cost라고 합니다. 알겠죠? 뭐 우리 이건 일상생활에서도 꼭 원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뭐 친구 만나서 놀 수도 있고, 뭐 무역회계 실무를 공부할 수도 있고, 또 뭐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고, 또 그냥 잠잘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서 놀았다면, 놀았을 때 그 노는 게 효용이 있는 거죠.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 그거 말고 만약에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죠? 여러분들이 무역회계 실무를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 무역회계 실무를 공부했을 때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뭐 뿌듯함, 자신감, 또 실력, 또 어떤 나중에 그 학점, 뭐 이런 것들이 기회 원가가 된다. 이런 거죠. 굳이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뭐 계량적으로 속가 측정이 가능하겠지만,
다음에 회피 가능 원가다 그러면은 avoidable cost. 그래서 말뜻 그대로예요. avoidable cost. 그래서 기존의 사업부, 제품 라인, 고객 등을 포기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원가를 회피 가능 원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존에 하기로 했던 거를 안 하면, 예? 포기하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거. 그런데 포기하더라도 여전히 발생하는 거를 회피 불가능, unavoidable cost라고 한다. 다음에 기발생 원가 또는 매몰 원가는 기존 설부의 장부 가액과 같이 과거 의사결정의 결과로 이미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능. 썬크가 뭐죠? 싱크 그래서 싱크 그래서 그 가라앉았다 이거죠. 없어졌다, 매몰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집행된 연구 개발비는, R&D 비용은 뭐 이미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썬크 코스트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뭐 아까워하고 뭐하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집행할 때 잘해야죠. 그래야 미래에 좋은 성과로 보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고요. 뒤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3장부터는 또 연수 문제가 나오잖아요. 연수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고 이러면서 하다 보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뭐 기정원가, 확정원가. 그래서 미래 일정 기간에 발생할 금액이 확정됐다. 이걸 committed cost 뭐 이렇게 쓴다. 커미트했다. 확정했다. 내가 결정했다. 뭐 이런 거니까 이미 정해졌다. 확정원가 이렇게 번역해요. 물론 번역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영어로 알아두는 게 좋아요. 너 커미트해? 그러면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너 뭐 확신해? 이럴 수도 있고 너 이거 보장하는 거 맞지? 너 자신 있어? 이럴 수도 있고요. 보통 커미트 한단 말 많이 쓰거든. 근데 뭐 일단 설비 투자를 해서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에 발생하게 되는 감가상각비라든지 수선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커미티드 코스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공장 짓는 것처럼 집을 짓는다 그러면 집을 짓는데 한꺼번에 뭐 예를 들어서 2억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를 뭐 10년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를 하고, 그죠? 감가상각을 하면은 얼마씩 써요? 뭐 2천만 원씩? 그렇죠? 그냥 정액제로 간다 그러면은 2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매번 살아가는. 그래서 집을 안 짓는 사람은 그만큼 월세를 산다든지 뭐 전세를 산다든지 그래서 사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만 들어가나요? 처음에는 집 잘 지어놓으면은 괜찮다가 조금씩 지나면은 고장이 나죠. 그런 수선 유지비 같은 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미래에 발생할 원가다라는 점에서 이미 과거에 발생한 썬크 코스트랑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재량 원가, discretionary cost, 재량 원가 이런 게 나오는데, 재량 원가라는 것은 경영자의 재량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는 원가를 재량 원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기업에 들어가면 결제를 받죠. 결제를 받는데 이거를 요번에 광고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때 기업이 어떻게 써요? 야, 지금 광고한다고 팔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난리인데 광고한다고 팔려? 손님이 없는데? 이럴 때는 원가를 안 쓰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최고야. 지금 인건비도 못 주겠는데 무슨 광고야. 이거는 경영자의 어떤 판단이나 재량, 디스크레션, 판단이나 재량에 따라서 경영자의
판단이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원가죠. 이런 것들을 광고비, 판촉비 뭐 이런 것들은 재량 원가다 이런 거죠. 네? 알겠죠? 여기 뭐 그 용어 자체도 그렇지만 여기 아마 커미트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제발 요즘 뭐 휴대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네이버 사전이나 다음 사전이나 사전들 다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 코미트, COMMIT 한번 영어 사전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코미트 하나 공부하려면 한 30분 정도 걸려요. 예문들 다 보고 발음도 들어보고 코미트와 관련된 뜻도 여러 가지 있고요. 네? 지금 한번 같이 보기로 할까요? 네, 한번 여기 우리 수업 시간에도 가끔 그렇게 하는데 저도 지금 들어갈 테니 여러분 휴대폰 바로 옆에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사전 뭐 앱 다 다운받아 있고 아니면 이제 들어가면 되니까 들어가서 보면은 보세요. COMMITT 커미트 COMMIT 커미트겠죠. 커미트. 그러면 어때요? 커미트 눌러보세요. 뭐 네이버 사전 같은 경우에 보면 그릇된 일 범죄를 저지르다, 자살하다, 뭐 엄숙히 약속하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우선 제가 이거 눌러볼게요. 이게 뭐 미국, 영국식 커미트 이런 거 있고 뭐 삼식 나누식 있고 동사로 거기 커미터 크라임 그럼 뭐 그런 to commit murder, adultery, 살인, 간통들을 범죄 같은 걸 할 때 commit crime 이런다는 거고 commit suicide 하면 자살하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이 두 가지보다 이 약속하다 뭐죠? 커미티드가 여기 약속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네? 커미티 그리고 다음에 의사를 밝히다 뭐 약속하다 뭐 자신하다 보장하다 네?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전념하다, 충실하다, 이 일 활동들을 전념하다, 충실하다 이래서 또 그 다음에 The council has committed large amounts of money to housing projects. The council has committed large amounts of money to housing projects. 예, 제가 보세요. 7번 에? 수용하다, 수감하다, 병원 등에 She was committed to a psychiatric hospital.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다. 재판에 회부하다, 마음에 새기다, 기억하다, 무엇을 commit something to paper writing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commit와 관련된 뭐 영영사전 뭐 이렇게 또 있고 또 고의로 살아나다 뜻필요 있고 저지르다 자행하다 그래서 다음에 예문으로 굉장히 또 많은 것들이 있죠. 예, 제가 여러분이 시간도 많고 그럴 테니까 제가 전화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영어 공부를 굳이 뭐 요즘 뭐 학원 가서 공부하고 이런 거보다도 이렇게 단어 공부를 통해서 막 그 읽어가면서 써가면서 공부하면은 나중에 영어 실력이 굉장히 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회계학이지만 수업 자체는 회계학 수업이지만 보면은 이렇게 영어 공부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있다. 네?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합니다. 저도 영어 강의 공부를 지금도 뭐 이런 식으로 사전을 찾아서 하고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100% 우리가 그 이해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방법은 수없이 많은 그 이렇게 단어나 예문 같은 거 찾아보고 익히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스크레션이나 커미트 이런 단어가 나와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또 다음 페이지 가서 요거 뭐
예제는 넣을게요. 이제 원가의 추적 가능성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가지고 설명할게요. 직접 원가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다. 붙어 있는 게.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그랜저에 실린 엔진이라든지 뭐 와이퍼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은 다 추적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추적이 가능한 걸 직접 원가라고 그러고, 예? 그게 아니라 현대자동차 CEO의 급여는 여러 가지 현대차에서 생산하는 것들에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추적이 안 되는 거는 간접 원가라고 한다. 그래서 원가가 직접적으로 코스트가 트레이싱이 되는 거는 원가 귀속, 코스트 어사인먼트의 한 유형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간접 원가인 경우에는 직접 추적이 어려운 간접 원가는 그거를 어떻게 나누냐,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부라든지 그때그때 원가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게 이제 직접 원가랑 간접 원가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예를 잠깐 보면 제품 A, 제품 B 두 가지 생산한다고 그러면은 제품 A에 투입된 원자재 원가라든지 노무 원가가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거는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B는 근데 제조 공간의 사용에 따른 임차료에서는 A, B가 둘 다 생산되니까 A에 얼만큼 하고 B에 얼만큼 들어가나 요거를 나눠줘야 된다. 한 우리가 이 공간의 한 60% 정도를 A가 사용하고 있고 B가 40% 정도야. 그러면 뭐 6대4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걸 간접원가라고 한다. 알겠죠? 원가 추적과 원가 배분의 차이. 직접원가 간접원가 구분 시 유의할 점은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때그때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래서 TV사업부의 TV사업 부문장의 급여는 개별 TV 모델이 원가 대상인 경우에는 간접 원가지만 TV 사업부 전체가 원가 대상인 경우에는 직접 원가로 관여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별 TV 모델인 경우에는 그거에 딱 하니까 TV 사업 부문장이면 간접 원가지만 TV에 여러 개가 생산되잖아요. 여러 개가 생산되는데 그 사업부 전체라고 했을 때는 직접 원가다. 그래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의 구분 역시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 결과로 달라질 수 있다. 우리 4장에서 자세히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원가를 직접 원가로 추적하면 간접비 배분의 부작용은 줄일 수 있으나 추적을 위한 비용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정확하게 하려면 그만큼 노력이 많이 드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정확히까지 하려면 그거에 대한 효익이 커야 되는데 실제로 하는 데 따라서 비용과 정확하게 하는 데 따라서 비용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에 따른 그 손해 수익이랑 비교해서 하는 거다 이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나 쓰는지 참 절약도 하고 뭐 이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돈을 쓸 때마다 체크를 해야겠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는 항상 소비 생활을 하기 때문에 버스 한번 탈 때도 지하철 한번 탈 때도 뭐 할 때도 해가지고 그런 걸 다 적어야 돼요. 네? 특히 막 여행 가면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근데 이거 뭐 정확하게 알기도 힘들고 알려면 그거 조그만 1,000원, 2,000원 쓰는 것까지 적으려면 막 힘들죠. 그런 거는 그렇게 적었을 때 효익이 별로 크지 않다는 거죠. 추적했을 때. 알겠죠? 그렇지만 뭐 중요한 거 지출이 이루어졌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해놓으면은 그건 효익이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원가, 간접원가 할 때는 그거를 그렇게 추적하는 게 효익이 있는지 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 원가 효익 분석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 이게 항상 이 관리회계에서는 이 내용이 아까 그 코스트 볼륨 PVP 분석이랑은 조금 뭐 차이가 있는 건데 코스트 프로핏 코스트 볼륨 프로핏 어널리시스
손익공시점 분석이랑 요거는 항상 관리회계에서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하여튼 들어가는 어떤 거를 통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그걸 통해서 얻는 효익과의 그 비교해서 효익이 클 때 한다는 거죠. 네. 뭐 재고 가능 원가는 자원을 소비하거나 희생한 대가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얻을 가능성이 확실해서 그 금액을 예상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기록되는 원가, 이걸 재고자산 원가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어떤 학생이 특히 이제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뭐예요? 여러분들 그 라면을 만든다고 해보세요. 라면을 만든다고 하면 라면에 뭐가 들어갔어요? 면이 들어가고 뭐 스프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간 다음에 포장까지 한 거, 이 비용이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원가, 네? 이거는 팔기 전까지는 라면이라는 형태로 생산이 돼가지고 재고품으로 돼 있죠. 그죠? 그러면은 팔리기 전까지는 그 라면 한 봉지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농업이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경비가 있다면, 그거는 어차피 팔리고 나면 돈이 들어올 거니까 팔리기 전까지는 재고로서 가지고 있는 원가죠. 알겠어요? 그래서 원재료나 상품의 구입 원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생산 라인에서 발생한 원가 같은 거는 재고 가능 원가다. 그래서 자원을 소비하거나 희생한 대가로 어떤 미래에 팔리면은 경제적 효익이 들어온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비용이 아니라 재고 자산으로 기록되는 원가다. 자산. 네? 다음에 이걸 보세요. 광고를 한다든지 뭐 판매 촉진을 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관리 활동에서 발생한 원가는, 그죠? 그게 팔리던 팔리지 않던 그 기간에 써버렸으면 비용으로 끝나는 거지, 그게 그 제품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건 불확실하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가능성이나 규모가 불확실해요. 판매나 광고 또는 관리 활동에서 발생한 원가는, 그런 원가는 이건 그냥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 기간에 들어간 원가로 처리한다. 그래서 그거를 피리어드 코스트라고 해요. 라면에 대한 광고비라든지 그 기간에 했던 거는 피리어드 코스트. 이건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보고되고, 위에 재고 가능 원가는 자산으로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이거 질문한 학생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휴대폰 보세요.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간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뭐 어떤 그 액정서부터 시작해서 안에 있는 칩서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뭐 이거저거 막 들어갔겠죠.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또 이거를 만드는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서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은 팔고 나면은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런 것들은 재고품으로 팔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으니까 재고 가능 원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한다든지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나면은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원가다. 그래서 그 기간에 그냥 비용으로 떨궈야 된다. 그래서 기간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 요거 여기는 그거하고, 제조 원가는 제조 활동에 들어가는 원가로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제조 원가는
제조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영업이나 관리직 근로자의 급여라든지 기간에 비용화되는 기간원가가 보통 비제조원가 이렇게 된다. 제조원가, 비제조원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까 어떻게 보면은 재고 가능 원가가 제조원가랑 거의 비슷하고 비제조원가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화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간원가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조금씩 그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계산하고 이러다 보면 조금씩은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는 말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쓰는 내용에 따라서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원가는 뭐죠? 특정 목적을 위해서 소비하거나 희생한 자원이다. 그리고 비용은 비용은 그 기간 동안에 돈이 얼마 들어갔나? 그러면 2020년이면 2020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 들어갔느냐? 그러면 그때 들어간 비용을 발생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돈을 지불을 안 했어도 광고를 했다. 그러면 광고회사한테 돈을 안 주고 뭐 했어도 광고는 나갔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미 광고로 들어갔다라고 발생됐다라고 생각해서 그 기간의 수익이나 기간에 대응돼 소멸되는 원가를 우리가 비용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이런 것들은 비용. 그래서 비용이라는 것은 발생주의 틀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그러니까 발생주의를 설명할 때 수익도 우리가 돈은 들여오지 않았죠. 예를 들어 외상으로 줬다 그러면 아직 돈은 입금이 안 됐어요. 그래도 일단 발생주의다 그러면은 판매한 거니까 받을 거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발생주의 틀 안에서는 수익이 창출된 거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기간에 대응돼 소멸되는 원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기간원가 같은 개념들은 여기 포함해요. 하여튼 특정 목적을 위해서 소비하거나 희생한 자원을 원가라고 한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원가의 흐름 요거까지는 좀 더 가서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에서 원재료가 들어가고 노무, 인건비, 경비 이런 게 들어가고 원가 흐름 코스트 플로우를 보면 여기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목적이 서로 다르지만 별개의 회계 시스템을 운영하기보다는 재무회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관리회계 목적에 맞게 정보를 가공하여 사용.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으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알리는 거, 공시하는 거가 목적이라서 우리가 재무제표라든지 재무회계를 하는데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경영을 보다 잘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필요한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를 포함한 회계 정보가 체계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재무회계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고, 요거는 주로 우리 무역회계 기초에서 우리가 강의가 우리 과인 경우엔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장에서도 배웠지만 재무회계는 외부의 이해관계자들한테 그거를 알려주는 거고, 관리회계는 내부의 경영의사결정에서 필요한 회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이해관계자들한테 알려주는 재무제표라든지 손익계산서라든지 재무상태 이런 걸 아주 엄격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지만 관리회계는 그때그때 우리 목적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만 설명하면 이 챕터는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면 원재료를 취득하겠죠. 그래서 그게 원재료를 취득해서 쌓아놓으면 그때까지는 안 들어갔다가 뭔가 만들려고 제조원가가 발생되면 재료원가가 되고요. 또 농무비가 발생되면 농무비가 되고요. 제조하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가지 경비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공장을 청소한다든지 공장에 전기세라든지 물세라든지 이런 건 제조 경비가 들어간다.
이게 제조 원가다. 이거를 다 합쳐져서 제품이 생산돼서 있으면 그게 제품으로 나오고 완성되면 이게 완성된 제품이 돼서 그 중에 일부는 판매가 돼요. 판매가 되면 매출원가, 오른쪽 끝에 위에 매출원가가 되는 거고 판매가 안 된 건 제품으로서 재고자산으로 남아있게 된다. 그죠? 그런데 완성이 안 된 상태로 중간에 이렇게 생산단에 있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때 그거를 work in process, 제공품이라고 한다. 우리 그랬죠? 제공품이라고 한다. 그리고 원재료를 샀는데 원재료가 아직 사용이 안 되고 있다. 그것도 원재료에 대한 재고자산은 남아있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에는 원재료가 있고 제공품이 있고 제품 세 가지 형태의 재고자산이 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제조원가 외에 뭐 광고비라든지 판촉가라든지 회사 전체에서 들어가는 비용, 전체적으로 비용, 이거는 기간원가, 피리어드 코스트라고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해서 매출원가랑은 다르게 그 기간 동안 경비 처리가 된다. 그죠? 재고자산과는 다르게.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제품을 생산해서 창고라든지 생산 라인이라든지 원재료 창고라든지 쌓아놓은 거니까 그거는 자산이겠죠. 아직 비용으로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판매가 되면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 외에 회사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광고비라든지 뭐 이런저런 판매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 회사 전체와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이런 그 꼭 하나하나 제품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기간원가라고 해서 그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넘어갈게요. 제품의 완성에 따라서 제품의 완성에 따라서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으로 옮겨서 기록되고 제품의 판매가 되면은 매출원가로 기록이 되고 그래서 재고자산은 재고자산 중에는 raw material, 또 work in process, 완성된 제품 세 가지 형태의 재고자산이 있다. 힘이 많아요. 그래서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 사례, 그래서 원가 요약.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들이 잘 지난 시간에 그 강의를 했기 때문에